이번 사건 같이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무 소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잡고 방향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행위를 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는 보통 녹음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게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정차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급발진도 많고요. 또는 운행 도중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체하고 부닥쳐서 급발진 생기는 사례도 있고 또 지금같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운전자의 얘기가 연일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이 사고 직후에 알려지기로는 이 운전자는요, 이건 급발진이다. 100% 급발진이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조금 이따 알려지는데 사고가 난 지 한 15분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당일날, 사고 당일날 밤 9시 45분쯤이라 그러네요. 이 운전자가 지금 버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속 동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좀 입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좀 들려온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블랙박스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과연 무엇이 담겼는가? 오늘 이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뭐 음성과 어떤 영상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약간 무슨 하는 정도의 음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나와서 사고 후 멈출 때까지 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추돌 직전에 당황한 듯이 하는 정도. 그리고 동승자의 비명 정도만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닌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급발진 여부, 그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있어야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죄가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있고 거기 뭐가 담겼는지 그걸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얘기 나누기 위해 좀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네. 자, 우선 보통 급발진이라고 이제 운전자가 강하게 주장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재판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차량의 블랙박스 속에는 대개 어떤 게 좀 담겨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급발진이 짧게 5, 6초 이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담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8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랙박스가 장착된 게 대한민국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발진 관련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길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녹음이 많이 돼요. 뭐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뒤에 탑승기가 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증거를 쓸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본인의 방어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이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무 소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잡고 방향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행위를 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는 보통 녹음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게 제가 급발진 연구에도 맡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 안 된 게.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 급발진 저희 연구에서도 또 판단을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하더라도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왜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 하나, 또 EDR은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 여부라고 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년 동안 100% 패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짧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게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급발진 기간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한 1분까지 가고 이게 다양하다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일어나서 다행히 끝나는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증거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영상 블랙박스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방 후방뿐이 없어서 작년 말부터
제가 이제 많이 주문하는 게 업체들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해라. 페달이요. 예, 국내에서는 법적인 것도 제조물 책임법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이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 미국하고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부 자문 들어가서 예.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공정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결국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페달, 발을 찍는 부분들은 영상이 시간대별로 나오면 유비원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있는 그 지점에 카메라가 맞습니다. 장착된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껴주게 되면은 내가 100%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소리가 녹음돼도 참점할 망정 이거 자체가 이 재판 자체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짧게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자동 운전자의 어떤 이 운전 실수라든지 예. 그런 부분 또 이대할 자료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100%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그래서 199 오프 이렇게 저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100이라는 것이 트로틀 밸브 100% 열렸다. 99라는 게 가속 페달 최대한 밟았다. 예. 또 오프라는 거는 브레이크 안 밟았다. 199 오프가 항상 똑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끝에 부분에 차가 자기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그걸 보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아. 물체를 부닥쳐서 급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급발진 차가 물체에 부닥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걸 배제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좀 그런 사례가 많지 없기 때문에 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나 그랬는데 지금 뭐 급발진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이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긴 블랙박스 과연 무엇이 담겼는지 이런 게 좀 영상이 좀 있거든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자기야? 아니 왜 안 되나 자기야? 저 볼게 안 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자, 김필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요 사례는 굉장히 기네요. 뭔가 음성도 많이 남겼고 그 장면도 많은데 이번 사례와 지금 소개된 요 사례와 지금 사례가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브레이크도 안 되네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차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어떤 거는 외부에서 CCTV나 목격자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를 많이 봤다든지 또는 비상등을 킨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회피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의심을 살 만한 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게 확보도 어렵고요. 또 목소리도 녹음이 안 돼 있고 어떤 변속 조작에 대한 소음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불리한 부분들이 5, 6천 회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브리핑은 짧게 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게 있는데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턱,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개 턱이 있죠. 약간 이제 안전턱인데 턱이 있는 출입구 쪽부터 속도를 빨리 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 그리고 운전자, 동승하는 운전자의 아내죠. 브레이크 안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하나 더 보죠. 이런 내용도 좀 소개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 발생한 이 정차 지점,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된 걸로 보인 상태에서 이게 뭘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멈추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차 지점에서 처음에는 경찰이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 스키드 마크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이게 타이어 자국이잖아요. 거래나 이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걸 얘기해놓고 나서 이후에 이게 스키드 마크가 아니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류물 흔적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류물이라면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부동액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 김필수 교수님. 네.
스키드 마크에서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을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는 겁니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를 보면은 운전자가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이죠. 예. 근데 쓸 때 이미 차가 앞에 부서져 있기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샜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상황에서 타이어가 쓰면은요. 예.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어에 눌려서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하면서 타이어가 밀려서 남은 스키드 마크하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마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브리핑에서는 처음에 왜 스키드 마크라고 이렇게 자신 글쎄 있게 말이에요. 얘기를 했을까요? 저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50분 후에 브리핑을 하고 정정을 했다는 정정을 부분들은. 한다고 근데 입장을 이제 냈어요. 사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의 동선부터 흐름이라든지 또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가 정차 상태에서 뭐 급발진 돼서 차가 튕겨나갈 때도 스키드 마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타이어 흔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는 될 수 있을망정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뭐 영향 끼치는 건 아닌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인지 예. 또 운전자 실수인지 또 고령 운전자의 전형적인 문제인지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 가지를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위치나 형태 항상 다니는 길이고 걸어서 이번 주도 거기 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선 호텔에서 나올 때 예. 야간에 9시 반에 앞에 편도가 4차선이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나 안전 인프라에 대한 자문 또 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숙지하고 잘 알면서도 조선호텔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직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들한테 혼동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초행길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또 야간에 혹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왕복 차로라 생각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또 교통 신호등에 대한 것들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내놓은 설명 중에 호텔 주차장 그 네. 턱서부터 가속이 된 걸로 지금 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영상들 보면 그 중간에 역주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호텔 출발점부터 속도가 붙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80m 정도 되는데 이 최종적으로 보면 100km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100km 정도 나오려면은 그 나오자마자 최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예. 한 가지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68세 하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고령자의 첫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 비율이 높지 않고 보통 75세 넘으면서 급증을 합니다. 고령자 사고는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 운수업에 종사해서 베테랑 운전자인데 그렇다고 알려져 과연 있죠. 주변에 차가 많고 사람들이 괜히 많은 지역에서 나올 때 가속 페달을 99% 풀로 밟았다. 이거는 정신병자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급가속을 한다. 그게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오. 내리막길하면서 직진하게 되면 역주행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도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운전자 실수보다도 혹시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다른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또 9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신호등에 대한 초행길이어서 잘못 보고 교행 차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나와서 브리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는 다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조사 결과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자는 지금 입원 상태예요. 7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조사를 뭐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김필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자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례 중에요.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정차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급발진도 많고요. 예. 또는 운행 도중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체하고 부닥쳐서 급발진 생기는 사례도 있고 예. 또 지금같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가서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브레이크 정상입니다. 그리고 EDR에 나오면 199% 나옵니다. 운전자 실수네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내는 게 국내 40년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차가 급발진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슈,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예. 게 미친 거예요.
근데 여기 통해서 기록된 게 EDR이거든요. 예. 그럼 EDR에 대한 불신도 가져야 되는데 이 강릉 급발진 사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재현 실험을 얼마 전에 했는데 재현 실험의 목적이 급발진 EDR 자료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EDR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